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몇 년 전 20년간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집에서 쉬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올해 2살이 된 사랑스러운 손자 정훈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1년 전 회사 일로 인해 지방에 발령이 나서 평일에는 지방에서 출근하고 주말에만 서울에 옵니다. 저는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아들 집으로 가서 혼자 있는 며느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돼요. 며느리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손주가 저에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정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친구들이랑 멀어졌다는 말도 들었고 아이 낳고는 거의 밖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유리야. 얼마 만에 나가는 거니?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정훈인 내가 잘 보고 있을게.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누구보다 들뜬 모습으로 집을 나섰어요. 오늘 하루는 며느리가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하는 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해가 기울 무렵 돌아왔고 오자마자 연신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정말 친한 친구 생일이어서요. 정훈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또 며칠 뒤엔 어머니,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정훈이 좀 봐줄 수 있으세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정훈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외출 횟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평일 5일 중 4일을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묻는 것도 없이 아침에 얼굴만 내밀고는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라며 가버리더군요. 어떤 날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며 2박 3일을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며느리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저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멀어질까봐 하는 걱정들 때문이었죠. 그날도 역시나 며느리는 저에게 손주를 맡겨놓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7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유리야, 몇 시쯤 들어올 거니? 답이 없었습니다. 8시, 9시,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휴대폰을 잃어버렸나?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정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오늘 좀 늦었네.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그러자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가셔도 돼요.
며느리가 자고 있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하고 화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어김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청소기 돌린 거 맞아요? 제가 소파 밑도 한 번씩 봐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빨래 이렇게 널면 안 돼요. 다 구겨져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릇 정리 이렇게 하면 정훈이가 만져서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리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앞으로 자주는 못 올 것 같다. 그러니 너도 약속을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어. 그 말에 며느리는 바로 버럭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집에 처박혀서 애만 보라는 말씀이세요? 이러다가 진짜 숨 막혀 죽겠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날도 며느리는 외출했고 저는 다시 아이를 안아 재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서울에 오는 주말이 되면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즘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도 예쁘게 하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순간부터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손주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이 빨리 끝나서 지금 서울 올라가는 중이에요. 엄마한테 줄 게 있어서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때 옆에서 낮잠을 자던 손주가 일어나서 울음을 터뜨렸고 울음소리를 듣자 아들은 물었습니다. 정훈이 엄마 집에 있어요? 응. 유리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보고 있었어. 아들은 얼른 오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아들은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정훈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으니 아들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유리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아들과 손주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방 내려가고 나면 평일은 거의 매일 나갔어.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나가더라. 늦게 오는 날도 많았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너 타지에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이야기하니? 그리고 너네 부부 사이 멀어질까봐 말 안 하고 참고 있었어. 그런데 요즘엔 너무 심하더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정훈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고 일단 자는 손주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며느리가 현관 앞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놀랐는지 당신, 왜 서울에 있어? 아직 목요일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빨리 왔어. 근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오랜만에? 너 항상 엄마한테 정훈이 맡겨놓고 나갔다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러자 며느리도 아들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나 보라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을? 내 인생은 언제 즐기면서 사는데?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평생 혼자서 네 인생 즐기면서 살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는 아들을 따라 들어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울고 있는 손주의 귀를 막아주고 꼭 안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다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이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들이 말해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밖에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정훈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회사를 다시 서울로 옮겼고 정훈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참아왔지만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